안녕하세요. 네, 운동역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역학은 이제 단순하면서도 좀 시험장에서는 어려워한다. 심지어 이제 한항카드 보면 역학이 짧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나왔어요. 뭐 문제도 뭐 운동방정식 뭐 관련된 계산 문제도 다 나왔고 한데 시험장에서는 어렵다. 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만점은 목표는 아니니까 한 75점만 해도 되잖아요. 전공. 그쵸? 75점만 해도 되니까 역학은 좀 마음을 가볍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투자 대비 확실하게 점수 가져갈 수 있는 암기 과목 확실히 하시고 역학은 내가 뭐 이 내용과 뭔가 나와 잘 맞다. 잘 맞아 떨어지면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도 잘 풀 수 있는데 나랑 안 맞는 친구가 있어요. 안 맞는데 계속 친해지려면 인생이 괴로워요. 어. 그래서 적당하게 친해져야 됩니다. 적당하게. 예. 그러다 뭐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가 또 만점을 받는 목표로 저는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 책들은 항상 이제 어느 정도 기본서는 두꺼워요. 기출 문제도 다 담겨 있고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두껍습니다. 두껍지만 이게 내용이 많다라기보다는 이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모든 지식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두껍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운동역학 개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 물리량이 있는데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크기만 존재한다. 양이 많다, 적다. 크기만 존재하는 게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크크라 해가지고 스칼라 크기, 칼라 크기 그렇게 제가 최초로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걸 또 강의에 따라 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다는 걸 또 알았습니다. 음. 그 다음에 벡터랑 비읍 방향 가지고 있다. 이거 제가 최초로 했거든요. 예. 제가 저작권 갖고 있는데, 예. 저는 워낙 마음이 넓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질량, 넓이, 부피, 밀도, 시간, 거리, 각거리, 속력, 각속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향은 없다. 얘들은 그냥 크기만 존재한다. 관심은 크기다. 벡터량은 이제 방향성을 함께 포함한다. 크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방향성을 함께 포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물리량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 물리량의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일단 미터, 미터 거리 개념 미터. 그 다음에 초 시간.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미터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미터 시간 소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운동학. 이 두 가지 요소만 존재하게 되면 운동학. 그래서 속도라는 건 우리가 생리학 때 했나 개념 이 분수의 개념 미터에다가 퍼 초를 나누었다. 그럼 기준이 뭐냐? 기준은 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를 생략한 겁니다. 1초당 1초를 기준으로 몇 미터 갔느냐라는 개념이 뭐다? 속도가 됩니다. 기준은 뭐다? 1초를 기준으로. 시간은 계속 흘러요. 지금도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는 1초를 이동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1초를. 그리고 이제 이동한 거리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누가 더 빠르냐가 궁금한 거지. 누가 더 빠르냐 궁금한 건데 이게 다 이동한 시간이 다 다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야구에서 야구 타자 잘 치는 사람은 추강대엽 이렇게 하는데 다 장소가 다르고 이게 뭐냐 선수 생활 기간도 다 달라. 근데 만약에 똑같은 그 기간을 정해서 1년 동안 가장 좋은 기록을 낸 선수로 뭐 이렇게 기준을 따지면 누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구는 20년 동안 생활하고 누구는 뭐 강정호 같은 경우는 그냥 짧게 끝냈죠. 예, 술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 그 정도를 따지는 게 어려우니까 뭘 정한다? 기준을 정한다. 그래서 초, 그 다음에 거리, 미터가 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은 이렇게 운동학적인 요소들이 있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 질량이 들어가면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 세 개가 킬로그램, 그 다음에 미터, 초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물리량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인데 얘는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똑같이 이동하는 거랑 제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는데 얘랑 나랑 다른 거 시간 같아 1초. 그 다음에 거리도 1m 똑같이 갔어. 그러면 1m per second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 이 대상의 속성이 다르다. 얘는 질량이 1kg 밖에 안 되고 나는 82kg 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1m per second를 갔는데 얘는 질량이 1kg 나는 이제 82kg인데 그러면 똑같이 1m per second라는 그 이 운동학적인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차이가 뭐냐는 거죠. 차이가 그게 바로 힘이라는 거죠. 힘이 존재하면 이렇게 속도 변화 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힘이 존재해야 가만히 있는데 얘가 뭐 1m per second를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힘이 존재해야 이게 이동이 생긴다는 거지. 예. 그래서 82kg을 1m per second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1kg짜리를 1m per second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차이가 있다. 그게 이제 역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포함하게 되면은 질량이라는 친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운동학적인 변화가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데 이제 토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일반 물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운동역학에서는 토크를 좀 비중 있게 다룹니다. 비중 있게. 토크는 뭐냐? 우리가 그냥 직선적인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체이기 때문에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드민턴 이렇게 스윙을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직선 같은데 이게 회전이 일어납니다. 회전이. 예. 그러면은 이 회전력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토크라고 합니다. 회전을 일으키는 회전과 관련된 힘.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키는데 반드시 토크가 존재한다. 회전력이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설명하면 다 도망가요.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고 여기 있는 이제 개념들 공식들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페이지에서 다 끝났어요. 사실은 다 설명. 근데 그거를 이제 풍부한 예시와 함께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목적입니다. 머릿속에 녹아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 물리에 관한 법칙만 다루는 게 아니라 생체, 인체 내에서 법칙을 물리적인 현상들을 왜 그렇게 움직이느냐 따지니까 이제 생체 역학이라는 게 일단 들어갑니다. 인체 내에서. 그래서 인체 내기 때문에 우리는 관절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회전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움직이면 다 회전입니다. 회전. 관절에 묶여가지고 얘들이 다 이렇게 회전을 일으켜요. 회전을.
회전을 일으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한 번씩 이게 탈골이 생기는, 습관성 탈골 생긴 사람은 회전을 안 일으킬 수도 있는데, 분위기 안 좋네. 해서 이제 역학의 연구 영역 했을 때 운동 역학, 기능학 해서 기능 해부학 해서 우리 인체의 그 근육과 관절의 위치에 따른 일단 해부, 기능 해부학.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이 운동 현상, 일반 물리에서도 좀 다루는 운동 역학 영역이 있다. 그래서 정역학과 동역학이 있다. 정역학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평형 상태에서 힘과 토크, 정력학. 정기또는 뭐죠? 평형 상태에는 모든 물질 대상이 그 물체에 가해진 힘의 합력과 모멘트. 여기서 뭐 말하면 힘의 모멘트라고 조금 생각하는 게 좋아요. 회전력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힘과 힘의 합력과 모멘트의 합이 각각 뭐다? 0이다. 약간 여기서는 모멘트라고 했지만 힘의 모멘트가 좀 더 어울린다. 토크, 즉 토크가 어울린다. 어울린다. 그래서 어떤 거냐? 어떤 거냐? 힘. 만약에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알파카 쌤 잠깐. 줄다리기. 이거를 땡길까? 이거 안 돼. 본인 거야? 얘를 땡겨? 능지처참?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팔다리를 잡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 힘을 주지만 뭐 하고 있어요? 얘가 정지하고 있죠. 힘을 주고 있지만 힘을 주지만 뭐 한다? 가리지 말고 정지, 정지. 힘을 안 줘도 뭐 하고 있어요? 힘을 안 줘도 힘을 안 줘도 정지하고 있죠. 근데 힘을 줘도 뭐 해요? 정지하고 있어요. 그게 정력학인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회전을 지금 하고 있진 않죠. 그러면 이 정지 상태에서는 이게 힘과 이 모멘트 회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각각 둘 다 0입니다. 둘 다 0이야. 각각 0을. 근데 정지해 있거나 운동 중에 있는 물체에 어떤 변화 일으키는 없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평행대 힘만을 취급한다. 정지해 있거나 가속도 어, 가속도가 없거나 그럼 여기서 가속도가 없다라는 건 등속 운동을 뜻하는 거거든요. 속도가 같다. 그래서 속도에서 더해진다, 변화한다. 등속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일정한 속도로 쭉 가요. 1m/s로 가봐요. 일정한 속도로. 예. 이렇게. 그럼 이 현상에 대해서 제일 헷갈리는 오케이. 이 현상에 대해서 제일 헷갈리는 게 등속도로 갈 때 이건 뭐냐? 사람들이 제일 당하기 쉬운 거. 요거는 이제 정력학입니다. 등속도 운동을 할 때는 정력학이다. 등속도. 힘이라는 건 힘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가속도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 가속도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속도가 변한다는 거. 근데 속도가 변한다라는 게 가속도인데 만약에 힘이 0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체의 가속도가 0이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 질량은 바뀌진 않아요. 얘가 질량이 바뀌진 않는데 얘의 가속도가 0인 상태는 언제냐? 가만히 있을 때, 정지 상태일 때 속도 변화가 없다. 0으로 일정합니다. 근데 얘가 일정한 속도로 갈 때도 가속도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10m/s라는 애가 있다. 그러면 1초 지나서
10m/s를 유지하고 있어요. 10m/s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던 애가 1초 지나서도 10m/s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즉 같은 속도로 등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등속도로. 그러면 얘는 정력학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력학입니다. 힘이 그 힘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이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힘의 어떤 비평형적인 힘이 생겨서 얘가 계속 이 속도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요거는 정력학입니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거나 그때는 이 가속도가 다 여기다.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 뭐 1초면 1초 속도의 변화를 뜻한다. 속도의 변화를 뜻한다. 속도의 변화를 어떻게 구하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됩니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된다. 나중 속도는 만약 1초 후 10m/s였어요. 근데 처음에 10m/s였어요. 처음에 10m/s였고 출발할 때 10m/s였어. 근데 1초 뒤에도 10m/s야. 즉 10m/s가 뜻은 1초 동안 얼마 간다? 10m를 이동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1초 동안. 근데 시작할 때도 1m/s였거든요. 근데 1초 뒤에도 10m/s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로 치면은 크루즈 상태. 크루즈로 주행할 때 속도를 일정하게 딱 이게 뭐 80 딱 고정시켜 놓고 쭉 가는 상태. 그게 이제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 그러면 그게 이 변화가 없다. 이 변화가 없다는 건 힘의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근데 자동차를 치면은 시속 80을 유지할 때 그건 가속도가 0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분명히 엔진의 그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안 밟고 있어요? 밟고 있죠. 그러면은 힘을 사용하거든요. 힘을 분명히 쓰는데 속도계는 80을 유지한다. 만약에 가속 페달 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가속 페달을 밟아야 뭘 유지해? 그 속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왜 속도가 주냐 이거지. 왜 속도가 줄까요? 저항하는 친구도 있다. 공기, 땅의 마찰력. 얘들이 계속 운동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 앞에 사람이 있으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면 내 속도가 어떻게 돼? 줄어들죠? 볼링 핀 있어. 볼링 굴려. 근데 볼링 공 핀 맞으면 볼링 속도가 어떻게 돼요? 줄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공기 중에는 이산탄소, 산소 이런 공기들이 입자가 있어서 계속 부딪힙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멈추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힘의 평형, 정력화가 힘의 평형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게 뭐다? 정력학이다. 정력학. 평행 상태다. 플러스 힘과 마이너스 힘이 똑같아. 나는 분명히 플러스 힘을 줘. 그렇지만 내 속도는 변화가 없어. 왜? 나를 방해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지. 즉 앞에서 나는 이렇게 끌고 가는데 나를 뒤로 당기는 애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힘을 줘서 나는 앞으로 가는데 보이지 않게 뒤로 당기는 애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균형을 맞춘다.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 일정하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힘의 평행 상태에 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데 나도 당겨. 너도 당겨. 그럼 얘는 힘의 평행 상태를 만약에 정지 상태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힘의 평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력도 마찬가지. 회전력도 얘가 언제 회전을 하느냐? 어떤 축에 고정되어 있을 때 얘는 회전을 합니다. 어떤 축에 고정되어 있을 때. 인간의 몸은 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관절에 고정되어 있죠. 관절에.
관절에 고정돼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발생하면 회전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 토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 팔은 어떻게 이렇게 회전을 할까? 토크가 있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토크가 있어서 회전을 한다. 그럼 얘를 봤을 때 얘 어떻게 하면 회전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밑으로 제가 당겨 볼게요. 밑으로 회전해요? 밑으로 힘을 주면 절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반드시 줬는데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힘을 줬는데 만약 이렇게 가면 회전해요? 회전은 아니거든. 그러면 회전 언제 하느냐? 옆으로 당길 때 회전하거든요. 이 옆으로 갈 때. 그래서 이 회전이라는 건 축이 있다. 이 힘이 축을 지나면 회전하지 않습니다. F가 존재하되 축을 지나게 되면은 회전을 하지 않는다. 얘한테 내가 힘을 줬어. 힘을 줬는데 얘가 회전하지 않고 쭉 날아갔어요. 그럼 힘을 어디에 줬다? 얘의 중심, 축에다가 힘을 줬기 때문에 얘는 회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에 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끝에 치면 회전한다. 왜 회전할까? 축을 벗어난 힘을 줬기 때문에. 그 편심력이라 하거든요. 편심력. 그래서 여기가 축인데 힘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요렇게 힘을 줬어요. 그럼 얘는 반드시 회전을 한다 이거지. 회전을. 그러면은 이제 축으로부터 이 힘이 지나갈 때 요렇게 이 거리가 확보가 되면은 회전을 합니다. 그걸 얘가 존재하게 되면 이거를 힘이라 하지 않고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그래서 토크가 힘의 작용선으로부터 회전축까지 이 거리가 중요한데 이게 수직거리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모멘트, 아까 전에 모멘트라고 나왔죠. 모멘트 길이. 예. 이 모멘트는 회전과 관련된 용어구나. 그래서 힘에다가 이 수직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힘이 지나가는 방향에 축까지 이 90도가 되는 이 짧은 거리, 얘가 이 토크라고 결정짓는 친구가 된다.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힘일 뿐이고 토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힘에다가 이 모멘트 길이라고 합니다. 모멘트 길이. 또는 모멘트 암. 영어로 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정지했으면 회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쳤어요. 근데 뒤통수를 같이 때려요. 이렇게 해서 팍! 회전해야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 탁! 하면 회전해야 안 해. 회전하죠. 이렇게 탁 치면 회전하잖아. 그러면 얘는 토크가 이제 비평형의 어떤 토크가 만들어진 거고, 근데 탁 뛰었을 때 동시에 탁! 탁 치면 어떻게 해요?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는 평형된 토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다. 팔도 내가 어떤 무거운 거를 드는데 이 상태는 회전하지 않는다. 정지 상태다. 그러면 토크가 평행을 이루고 있다. 근데 반드시 제 팔에는 힘을 주고 있거든요. 제 팔에는. 그래서 제 팔의 힘을 크기를 증가시키면 이 속도가 어떻게 돼요? 회전력이 발생하거든요. 회전이. 근데 힘을 빼도 이렇게 떨어져요. 힘을 빼도. 그래서 누군가는 밑으로 당긴다는 거지. 누군가는 밑으로 당긴다. 누가 당기냐? 지구가 당깁니다. 지구가. 그래서 내가 힘을 빼버리면 이렇게 떨어져요. 회전합니다. 그러면 동력학이야. 근데 이 상태는 정지 상태야. 정력학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등속도. 등속도 운동이 일어날 때
요 부분은 정력화가 동력화 요 부분을 좀 잘 기억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등속 운동까지가 일단 정력학이다. 어, 그리고 이게 등각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동력학에 포함입니다. 요거는 구심력이라는 애가 존재해야지만 이게 회전이라는 걸 발생하기 때문에 정력학 범위는 아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상에서 등속도까지가 정력학입니다. 직선 운동상에서.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만약에 보이저 우리 우주에다가 1970 몇 년도에 보이저 77년도인가 보이저를 쐈어요. 우주를 이게 관찰하기 위해서 이게 보냈는데 걔가 어떤 에너지 없이 계속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에너지 없이 계속 날아가요. 왜냐면 우주 공간에는 방해 물질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속도 그 속도를 그냥 가지고 그냥 쭉 갈 수 있어요. 우주 공간에서는 에너지 없이도 우주 공간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우주를 가다가 달 같은 경우는 지구에 묶여가지고 계속 돌아요. 왜 돌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주기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 주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습니다. 그 같다라는 건 주기는 같아요. 주기는 같은데 지구가 당기는 힘이 없이는 얘는 이게 돌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사라지면 얘는 그냥 직선으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정력학 범위는 가속도가 없거나 속도가 직선 운동상에서 속도가 같은 상황까지가 정력학이다. 꼭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정력학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체가 뭐 할 때? 가속할 때 가속할 때. 그래서 힘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것이다. 가속할 때. 동력학 힘들 사이 평형이 이루지 않아. 운동 상태가 뭐 한다? 변하는 상태가 뭐다? 가속도 상황입니다. 결국 운동 상태에는 비평형에 뭐해서 유발된다는 거죠. 비평형에서. 그러면 이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얘도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거. 당연히 등속도 운동을 하는 친구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크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아요. 등속도 운동을 하는 친구는 크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아. 근데 이게 원운동을 하는 친구, 일정한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1년에 한 바퀴 돌듯이 이런 친구들은 방향이 변합니다. 크기는 변화 없는데 방향이 변한다. 매 순간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얘는 회전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돌리는데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놔으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이 원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뭔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냥은 절대 안 움직인다. 그냥은 절대 안 움직인다. 연구하는 내용상의 분류, 운동화, 정량적 분석에 관심 있다. 그래서 근본적 힘, 내적, 외적 힘과는 관계없이 동작의 그냥 기하, 모양에 어떤 초점을 두고 있고 단순한 신체 동작이 있어도 정확한 정량적 수력이 있어도 만약 수차된 자료가 필요하다. 이 정량적은 이제 그냥 숫자, 양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
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학. 그래서 눈으로 관찰 가능한 현상들. 눈으로 관찰 가능한 거. 저기 뭐냐. 경찰들이 고속도로에서 뭘 봅니까? 속도 위반. 그건 이제 운동학이죠. 속도 빠르게 변화를 하는 거고 정량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간다. 그건 운동역학 범주에 들어간다. 정성적 분석의 주안점인데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할 때 운동역학의 변이는 힘과 관련된 변이로 인체 운동을 유발케 하는 근원. 그래서 이 힘 때문에 이 운동학이 발생하는 겁니다. 힘 때문에. 내부의 전향 외부에 따라 내적 변인가 외적 변인다. 그래서 이 물체의 내부에서 발생하느냐. 우리 사람을 치면 우리 근육에서 내부. 그 다음에 사람의 몸 인체 밖에서 외부. 그럼 외부는 대부분 중력입니다. 중력. 또는 땅에서는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땅에서는 마찰력. 외부에 있는 건 그렇게 운동역학. 그래서 운동역학적 변인이 아닌 것은 뭐 각속도 이런 것들. 역 들어가는 건 운동역학이 된다. 그래서 운동역학적 원인에 의해서 운동학적인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힘과 뭐 파워와 속도의 관계를 정성적 분석을 해라 이렇게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정량적 분석을 해라라고 기출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생일 때 모의고사 때 냈던 것 같은데. 생일 모의고사 때. 정성적은 그냥 주관적인 글로 그냥 증가한다 감소한다 말로 이렇게 쓰면 정성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량적 분석을 하라고 하면은 정확한 그 포인트 되는 지점에 숫자를 언급해 줘야 돼. 그래프상에서. A 지점에서 A 지점과 관련된 어떤 정량적 분석을 해라 하면은 X축과 Y축의 숫자를 언급해 주면 된다. 왜 떨어졌죠? 무슨 찜 상태입니까? 정력학이야, 동력학이야? 동력학. 이 가속도가 발생하는 거지. 가속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동력학입니다. 누가? 네. 중력이 당기는 거죠. 중력이 당겨서 가속도가 발생한다. 그래서 내적 변이, 외적 변이.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학 연구의 목적, 대부분 이제 기술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기술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홈런을 많이 치고 싶다. 홈런을 많이 치고 싶다. 홈런 타자들은 배트를 어떤 걸 들어요? 좀 더 무거운 거 들거든요. 근데 덩치를 보면은 덩치가 커. 근육이 많아. 근육이 많아서 무거운 걸 드는데 그러면 한 10톤짜리 배트를 들지 뭐. 10톤짜리 배트 들면 어떻게 돼요? 들지도 못하죠. 그냥 와서 그냥 부딪히겠지. 공이 아래서 부딪혔다 그냥 넘어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배트 스피드도 중요하다는 거지. 이 스피드가 있어야지 이 둘의 곱이거든요. 이 배트의 속도와 질량의 곱. 이 공을 홈런을 보낸다는 건 운동 변화를 많이 준다는 건데, 이 배트의 운동량을 측정하는데 두 가지 변이는 존재합니다. 운동량이 커야 공의 운동량도 크게 할 수 있거든요. 홈런 치려면 공의 운동량을 저하게 멀리 보내야 된다는 거지. 속도와 질량입니다. 그럼 배트의 속도와 질량의 곱을 크게 하는 게 최적의 내 배트입니다. 이 둘의 곱을 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무겁게만 하면은 어이씨 뭐 느려. 그러면 한 10톤짜리 하면은
뭐가 0이에요? 속도가 0이라서 운동량을 크게 만들 수가 없다. 결국 운동량은 0이 된다. 그러면 적당한 무게. 그럼 만약에 1g짜리로 하면은 아무리 속도를 빠르게 해도 g수가 작기 때문에 운동량을 크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이 자기 근육에 맞는 최적의 둘의 곱이 있어요.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운동량을 크게 해서 홈런으로 멀리 보내려면 나의 운동량을 크게 해야 된다. 질량과 속도. 그래서 타자들이 홈런을 칠 수 있다. 타자를 연봉을 계약기간 이런 거 따질 때 뭘 보냐? 배트 스피드를 봅니다. 이 타자가 얼마나 이 배트 스피드가 좋냐. 대부분 배트는 무게는 비슷하니까 이 속도를 딱 보면은 이 둘의 곱으로 얘는 앞으로 얼마 동안 써먹을 애다. 딱 나옵니다. 배트 스피드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다. 그래서 이 둘의 곱이 중요하다. 한 가지만 치우치면 안 된다. 한 가지만. 둘의 곱이 커야 된다. 임용 일반 교육학과 전공 두 개가 있습니다.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 맞죠? 하나만 몰빵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나는 1교야. 올해는 1교만 준비할래. 웃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제 첫 해였습니다. 첫 해 강의할 때 얘기해야 되나? 대위 출신이었는데 첫 해 준비할 때 올해는 실기를 완벽하게 하겠대요. 그래서 실기를 정말 실기 학원에 살았어요. 퍼펙트 한양 거기에 살았어 그냥. 그 다음에 올해는 일반 교육학을 하겠대요. 씨발 아무리 일반 교육해도 전공을 못하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기는 언제 봐요? 2차 때 보잖아. 범상치 않다. 대위 출신이었거든요. 항상 이제 그 차도 조그만 차 에다가 자기는 비상 상태를 위해서 항상 차에다가 100만 원을 현금을 두고 다닌대요. 범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한 파워 운동 생리학 강의를 처음 시작했어요. 파워 운동 생리학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그 친구 이제 자취방 갈 일이 있어서 가봤어요. 파워 운동 생리학만 4권 있더라고요. 야, 근데 파워 운동 생리학 왜 4권 들고 있지? 자기 집에 있는지 모르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샀던 거예요. 지금 포크레인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 포크레인. 그 다음에 운동 수행 중 안정성을 확보해서 상해를 예방, 스포츠 손상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상해 예방에서 관절의 과신전에 의해서 상해는 이제 발생합니다. 구심성 수축이라는 건 중심을 향하는 수축을 이야기하는데 근육이 짧아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근육은 수축하게 되면 이게 짧아집니다. 근육이라는 건 수축하게 되면은 짧아집니다. 그게 구심이라고 합니다. 구심성. 근데 구심성 수축할 때는 짧아지는 건데 이때는 짧아지니까 원래 길이보다 짧아지니까 다치지 않는데 언제 다치냐? 길어질 때 짧아집니다. 팔꿈치로 치면은 이게 이렇게 할 때는 안 다쳐요. 안 다치는데 회복제 자세로 돌아갈 때를 이제 신전이라고 합니다. 신전인데 여기부터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과신전이라고 합니다. 무릎으로 치면은 회복제 자세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서 있는 게 회복제 자세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회복제 자세는 뭐예요? 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상 범위보다 더 벗어나게 이 다리 이 하태가
더 앞으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축구 찼을 때 팍! 공 있는 줄 알고 찼는데 공이 옆으로 빗나갔어. 비껴서 차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이거 하트가 어떻게 돼요? 공이 있는 줄 알고 팡! 실어서 차는데 공이 옆 사람이 태클 해가지고 공이 없어졌어. 근데 이 다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확 날아가죠,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축구하면서? 그러면 무릎이 어떻게 돼? 과신전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다치는 거죠. 투수, 공 던질 때, 팍! 하다가, 공이, 이게 날아가 버려서, 손에서. 그럼 이게 순간적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이게 질량이 없어지면. 그럼 이게 꺾여가지고, 해박적 자세로 돌아가는데, 그 이상으로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근육이 어떻게 되냐? 근육이 정상 길이보다 이쪽이 훨씬 길어집니다. 정상 길이보다 길어집니다. 그때 뭐가 발생한다? 부상. 그래서 과신전 일어날 때, 예, 여기까지가 신전이거든요. 여기까지 회복적 자세로 돌아가는 게 신전인데 그 범위보다 뭐 한 거? 과하게 간 거. 어깨로 치면은 이렇게 신전인데 이렇게 과신전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전 서 있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맞죠? 막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안 서 있잖아. 로마 신전은 그냥 이렇게 딱 서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과신전 되면 그 동상이 아마 다 부러졌을 겁니다. 과신전 돼 있는 애들은 다 부러져 있어요. 이거 나오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해박 운동약과 기초지식 보면은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연골, 힘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근육들 그리고 이제 근육이 양쪽 끝에 붙어 있거든요. 근육이 양쪽 끝에 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전화 이 팔로 치면은 이게 전환 상완입니다. 전상이야.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 팔을 앞으로 많이 뻗어요. 이 전이고 이게 상입니다. 상. 근데 다리는요. 이게 상완 하완 이렇게 하잖아. 팔을 하태 대퇴라고 합니다. 하대. 그러니까 제일 위에 거 상, 제일 밑에 거 뭐다? 하. 크다. 대퇴. 여기는 앞으로 많이 나온다. 전환. 그래서 뭐 상전, 대하 뭐 이렇게 되는데 얘들이 근육들이 근육이 두 군데가 붙어 있어야 이렇게 했을 때 두 군데 붙어 있어야지 하나를 끌어당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게 이두근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있다. 그러면 한쪽은 전환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한쪽은 상완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축하게 되면 이렇게 짧아지고 의도치 않게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밑에서 강한 힘으로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근육이 길어지겠죠. 맞아? 길어집니다. 그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 그래서 기시부와 정지부라는 게 있습니다. 두 군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시부는 몸 쪽에 붙어 있다. 근이 몸의 체관에 가까운 쪽, 몸의 몸통 쪽에. 정지부는 먼 쪽, 원이라고 하는데 체관에서 먼 부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시부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준.
기준이라고. 기준은 안 움직이는 거죠. 기준이 안 움직인다. 기시부, 기점. 그리고 정지부, 먼 쪽은 움직입니다. 착점이라고도 하고 정지부.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환과 전환이 있는데 이두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 보통 뭐가 움직여요? 이두가 수축하면 전환이 움직입니다. 근데 근육은요 양쪽을 당깁니다. 파카쌤 잠깐. 에? 뭐라고? 이게 당겨봐. 똑같은 힘으로 당기자고. 당기는데 누가 딸려가요? 누가 딸려가? 내가 딸려가죠. 내가 왜 딸려가? 체중이 얼마예요? 예? 90? 그러니까 내가 작잖아. 질량이 작은 게 딸려갑니다. 네, 오케이 됐습니다. 박수. 그래서 정환과 상환, 정환과 상환 딱 봤을 때 이 상환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통에 붙어 있잖아. 질량이 뭐 어떻게 돼요? 커요. 그래서 질량이 큰 쪽 관성이라고 합니다. 지키려는 성향. 질량이 큰 쪽이 관성이 커요. 그래서 그 지키려는 성향이 큽니다.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얘는 질량이 작아요. 질량이 작아. 질량이 작기 때문에 똑같이 끌어당기면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겼는데 누가 딸려온다? 전환이 딸려온다. 근데 만약에 철봉을 붙잡아. 철봉하고 전환에 가깝죠. 철봉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구에 붙어 있잖아. 누가 더 무거워? 철봉이 무겁죠.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딸려가? 상환이 딸려가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붙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이게 가볍기 때문에 얘가 딸려오고, 그래서 이쪽이 몸통 쪽이 기시부고 기점이고 이쪽이 정지부 착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 굵은과 신근. 관절에서 관절의 각도가 뭐 하는 거? 작아지게 하는 거를 굽힌금이라고 하고, 관절에서 관절의 각도가 뭐 하게 하는 거? 커지게 하는 게 이제 근육을 신근이라고 하고, 또는 편근. 이건 한글이고 얘는 한자고요. 그러면 관절 각도가 작아진다라는 건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얘가 제일 큰 상태입니다. 해부학적 자세가 제일 큰 상태. 관절 사이 각도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관절 각도가 작아지는데, 자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작아지게 하는 것, 커지게 하는 거라는 거지 특정한 위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 상태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운동 상태가 이게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자세를 딱 그냥 사진 한 장을 두고 이게 지금 굴곡하고 있다, 뭐 신전하고 있다를 얘기를 못 합니다. 똑같은 이 상태라도 여기서 이렇게 펴지고 있으면 이거 뭐다? 펴질 때 딱 사진 찍었어. 이거 신전인데 올라갈 때 사진 딱 찍어. 이건 굴곡이야. 그래서 굴곡과 신전은 관절 운동 상태를 뜻하는 건데, 이거는 굴곡이고 이거는 신전인데 특정한 이 위치가 아니라 두 사진이 필요하다는 거지. 동영상을 준다든지 두 시점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관절이 사이 각이 커지고 있는 거고, 여기는 관절 사이 각이 작아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만약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냐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냐, 이거는 굴곡이고 이거는 신전이 되는 거고.
근데 굴곡과 신전을 하게 하는 근육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팔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올라가게 가게 할 수 있는 근육이 자, 전환이 움직이죠, 지금. 전환을 움직이는 근육은 전환보다 몸통 가까운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종합니다. 얘가 몸통 몸쪽 근육을 분절을 조종해요. 그럼 상완을 조종하는 근육은 어디 있을까? 상완을 조종하는 근육은 항상 몸통 가까운 쪽 흉근입니다. 흉근이 얘를 끌어당깁니다. 밑으로 당기는 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향을 자 누군가가 나를 절로 끌고 뭐 영화 보면은 물속에서 귀신이 처녀 귀신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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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럼 글로 실실 가요.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으니까 글로 가는 거 아니야. 얘 올라가. 그럼 어디 있어? 어디서 부르는 거야? 앞쪽에서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붙어 있다는 거지. 이쪽에. 앞쪽에 붙어 있다. 근데 지금 전환만 움직여요. 상완도 움직여요. 상완도 움직이죠. 근데 지금 전환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얘가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야? 상완이 움직이는 거죠. 상완이 움직이는 거야. 이쪽에서 끌 당겨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는 근육이다. 그래서 벤치프레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앞쪽 근육이 짧아지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앞쪽 근육이. 뒤에 근육이 땡겨서 이게 올라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이슈. 그러면 대부분 앞쪽 근육들은 관절을 작아지게 합니다. 관절 사이 각도를 작아지게 한다. 앞쪽 근육들이 다 굴근들입니다. 대부분 굴근이야. 대부분 굴근이고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신근이 됩니다. 신근이 대부분 신근이다. 근데 딱 한 개 무릎과 관련된 근육 굴근은 뒤에 있습니다. 무릎과 관련된 거. 팔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리는 어떻게 접혀요? 뒤로 접히죠. 뒤로 접히잖아요. 왜 뒤로 접힐까? 팔은 하면 이렇게 앞으로 접히는데 다리는 왜 뒤로 접힐까? 작용 반작용 법칙이 뒤로 차야 내 몸이 어떻게? 앞으로 간다는 거지. 다리를 뒤로 차야 내 몸은 앞으로 간다는 거지. 내 팔은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굽혀야지 앞으로 가는데 다리는 움직이는 게 보통 내 몸통을 앞으로 가려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뒤로 해야 내 몸이 앞으로 간다. 팔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는데 다리는 뒤로 차야 앞으로 간다. 애기 1살, 2살 어릴 때부터 그거 깨달아요. 보행기 딱 태우면은 다리를 뒤로 찹니다. 앞으로 차면서 앞으로 가는 애가 없어요. 물건 잡을 때 팔은 이렇게 앞으로 해요. 근데 자기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면 앞으로 가야지 하면서 앞으로 차는 사람이 애가 없다니까. 그렇게 됩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근데 우리도 이제 지구를 이게 땅땅 치는데 지구는 안 움직이고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지구의 관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다. 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벽을 짚고 치면은 이렇게 치면은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죠. 힘이 전달할 때 내가 얘를 치면은 얘는 무거우니까 안 움직이고 내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 차이다. 굵은 신근. 그래서 굵은과 신근은 이제 근육인데 얘가 본래 타고난 목적은 뭐다? 굴곡시키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얘가 할 수 있는, 얘가 수축하면 무조건 굴곡밖에 할 줄 몰라요. 얘는 관절을 신전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역할이야. 얘는 무조건 앞에 있고 얘는 상완 삼두근은 뒤에 있고 상완 삼두근 수축하면 무조건 펴지고요. 상완 이두근 수축하면 이제 굽혀집니다. 태어난 목적이야. 근데 얘가 상완 이두근이 수축하는데 펴지는 때도 있어요. 언제일까요? 팔씨름 이두근이거든요. 당겨야 돼요. 근데 제가 알파카를 하면은 한번 해볼까? 나와봐. 많은 걸 해보자. 어, 어, 어. 어. 나옵니까? 자, 자세가 잘못된 것 같아. 나는 이두근 수축하는데 내 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지? 펴졌죠? 씨발, 이두근은 굴곡시켜야 되는데, 펴졌다는 거죠? 왜? 왜 펴지지? 외부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펴진다. 요때를 뭐라고 하냐? 신장수 수축이라고 합니다. 수축을 하는데 자기는 수축해야 돼. 그렇게 태어났어. 수축을 해야 되는데 더 세게 밖으로 당긴다는 거죠. 근데 힘을 안 주는 것도 아니야. 힘을 주면 수축이라고 하거든요. 힘을 주는데 의도치 않게 길어지는 게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신장 수축. 근데 요때는 제가 상완 삼두근을 힘을 준 게 아니야. 상완 삼두근 힘 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완 이두근으로 당기는데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상황.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외전근과 내전근은 팔이나 몸의 중심에서 먼 쪽으로 움직이는 건 벌림근 또는 외전근. 팔이나 다리 몸통 중심 가까운 쪽으로 모이는 건 내전근, 모음근. 이렇게 바깥으로 외전, 안으로 내전. 다리도 마찬가지. 외전, 내전. 얘가 관련돼서 나올 때는 보통 회전 상황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외전, 내전은. 그래서 안으로 내전을 모으면 회전이 빨라진다. 피겨스케이팅. 회전이 더 빨라집니다. 팔잘 장출해서 비트는 건, 돌린 건 회전근이 한다. 발바닥 쪽은 족배 굴곡, 발바닥 쪽 굽힘, 족조 굴곡 이런 거. 팔에서 회내 이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회내, 뒷침, 회외, 안으로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는 거. 회내, 손바닥, 손의 움직임에서 손바닥을 아래를 향해서 아래팔을 돌리면 회내. 이게 회내고 이게 회외인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볼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예전 연구가 띠리리리리 하면서 회내 회를 잘했는데 모르죠? 연구 띠리리리리 소쩍새 알아 몰라. 끝나고 영상 찾아보세요. 연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나올 수도 있죠.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안 나오네.
그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